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른바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미국의 경제 개혁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걸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요? 일단 경제 개혁을 그 경제학적인 패키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 뉴딜이란 말 자체가 어떤 신계약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거래. 이 얘기는 뭐냐면 강력한 그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가 1930년대 경제경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자산가, 기업가와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 리더십 속에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한 강력한 그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은 아마도 그 소득 정책에 입각한 새로운 고용 정책, 다시 예. 말해서 미국에서의 그 부가 그 어떤 임금이나 노동자들에게 그 이전됨으로써 예.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미국 내수 경제에 대한 진작을 가져오게끔 하는 정책을 쓰리하고 확신하고, 이것이 아마 미국에서 새로운 의미의 국민 경제, 사실 미국은 글로벌 경제다, 뭐 세계화다 하면서 미국 국민 경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예. 이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단행하지 않으면은 사실 실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오바마 후보의 공약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예.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자유와 진전이 크게 이루어진 국가이므로 우리와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의 자유화가 10 정도라면, 이건 시장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6 정도로 평가된다. 그래서 미국이 9나 8 정도로 약화된다면, 이거 이제 그 새 정부 이후를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9나 8 정도로 약화된다면 우리는 7, 8 정도로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예. 그건 그 청와대에서 아마 그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건 그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에서 그런 거를 내놨으면 예. 기본적으로 그 판단이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정도가 훨씬 적죠. 우리가 시장에 대한 개입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예.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규제 장치, 우리 뭐 DTI나 무슨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필요하면.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사실 서브프라임 사태 터진 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그 모기지를 해줬냐면 주택 가격의 100%를 빌려줬었거든요. 예. 옛날에는 뭐 한 20% 정도는 자기 돈을 내고 나머지를 빌리게 했는데 이제 100%까지 빌려주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도 미국 정부는 그걸 규제를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수시로 그런 규제들을 만들어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제도적인 규제의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는 우리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정도의 측면에서는 지금 한 6 정도라는 평가, 어쩌면 그보다 더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더 올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서프라임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규제 얘기를 우리가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오바마 후보의 시각, 오바마 대통령의 지금 시각이 예를 들어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상품 자체가 나쁜 거냐? 그럼 오바마 후보가 아주 후보 시절에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집도 사지 말라는 얘기냐? 나도 집 살아봐야 되는데, 나도 돈 없는데 그럼 평생 나는 전세만 살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시각이 그렇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뭔가 확실한 신용과 그 기록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게 바로 서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후보는 기본적으로 서프라임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본인이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것도 어디서 밝혔냐면 뉴욕에서 작년에 9월 17일 날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밝혔어요. 뉴욕에 주식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투명성이나 또는 시장의 어떤 회계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감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있었지 그거의 의도 자체는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어떤 제도가 들어올 때 그 제도의 본래 취지와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그 시스템 그리고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도 자체까지도 비난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딜레마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미국이 새로운 개혁 정책을 도입할 거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의 기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항상 어떤 소득 계층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금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 중산층을 좀 강화한다거나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표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떤 소득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바마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새로운 혁신 산업을 도입하자. 그 혁신 산업을 가지고 새롭게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녹색 경제를 가지고 녹색 IT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약 500만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특정 계층에서 무조건 소득을 이전하는 그런 어떤 아주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정책이 그럼 과연 중심에 있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가